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조국이 평택을 보궐선거에 나가면서 문파의 더러운 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문재인이가 난리가 아니죠. 여전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조국의 SNS 포스팅들을 따라다니며 좋아요를 눌러대고, 이런 자를 한때 대통령으로 옹립하여 빨아댔던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의 그 충격은 어떨까? 정말 유치해서 볼 수가 없죠. 무능한 위선자의 하는 짓은 너무나 유치해서 존재의 숲에 참새들도 비웃을 짓을 백주대낮에 할 수 있는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예도가 철학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예도TV를 사랑하는 애청자님들은 가능하다면 사막의 철학을 위해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학 강의뿐만 아니라 시사 논평 역시도 예도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독특성이 있잖아, 그죠? 정말 조국, 차기 대통령은 조국이다. 정말 이런 속아 웃을 말을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에 1년도 안 돼서 들어야 된다는 건, 그리고 봐야 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인 거야, 여러분. 응? 이 무능한 위선자, 이 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이런 담론을 퍼뜨리는 그 진원지는 어디일까? 당연히 문파의 더러운 피를 이으려고 하는 문파 귀족 패밀리죠. 한마디로 이것은 가족 사기 집단인데, 공익을 팔고 민주와 진보를 팔아서 사욕을 챙겨온 집단, 민주당의 빨대를 꽂고 자본주의 정점에 오른 개새끼들, 유시민, 김어준, 정준희, 박구영, 최강욱, 최욱도 여기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잖아. 문재인 방구석에 앉아서 조국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유시민이가 ABC론을 퍼뜨릴 때도 그 영상을 자기 페북으로 끌고 와서 포스팅을 한 게 조국인 거야. 이 문파의 더러운 피, 이 DNA가 왜 시대를 못 읽고 이런 짓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도대체 뭐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조국을 강남 좌파라고 하면서 또 유시민을 비롯하여 정준희, 박구형 이런 자들이 빨아대잖아, 그죠? 강남 좌파? 정말 소새끼가 웃을 일인 거야. 철학적으로 좌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파 좌파는 동양 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야. 이 개념은 프랑스 혁명 때 1789년 전후로 해서 혁명 시기에 국민의회에 왼쪽에 앉은 급진 혁명파, 자코뱅파를 중심으로, 그죠? 이들을 좌파라 그랬고,
오른쪽에 앉았던 왕당파를 비롯한 기존 질서를 옹호했던 응시형 레짐을 우파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 철학에서 좌파 우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마르크스 철학과 연결되면서 좌파 운동은 복잡해지잖아. 응?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이렇게 나가다가 마르크스주의가 교조주의화되면서 이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기존 질서의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60년대에 68 좌파 운동이 일어나잖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좌파 운동의 어떤 핵심적 그룹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오는데 트럼프 현상에 주춤하고 있는 그런 현 주소죠. 그죠? 그러니까 68 좌파 운동, 신좌파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혁명의 힘은 문화운동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권운동, 인종차별 반대, 다문화주의 옹호, 페미니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운동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지만은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일반 민중의 삶의 조건을 바꾸지 못해서 양극화로 허덕이고 있는 세계 민중들의 저항에 의하여 좌파 운동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잡아먹혔잖아, 그죠? 그래서 강남 좌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온갖 이념을 팔지만은 일반 국민의 삶의 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은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정치, 트럼프한테 먹힌 거예요. 유럽도 지금 뭐 상황은 미국보단 낫지만은 점점 극우 현상이 나타나서 만만치 않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마르크스가 이 점에서도 옳았던 거예요. 결국 일반 국민과 민중은, 그죠? 이 삶의 조건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양극화에 허덕이게 되면은 어떤 정권이든 갈아치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결국 양극화 문제를 뭐 완전하게는 해결 못 하겠죠. 어느 정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바꾸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좌파들이 패배를 한 거예요. 트럼프 현상은 좌파를 누르고 올라온 현상이야. 그런데 조국을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가 문제가 있느냐? 없죠, 당연히. 이미 프랑스 혁명기 때부터 지식인들이 없었다 그러면 혁명은 불가능했어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 그런데 조국에게 이런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조국에게 어떤 좌파의 정신을 볼 수 있는 자유평등의 명제가 있어. 그리고 삶은 또 어땠어? 온갖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실 예도는 이것까지 말할 생각은 없어. 강남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정도의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식을 대학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한둘이는 아니죠. 그러나 일반 민중, 일반 시민들은 이런 표창장을 갖고 대학에 들이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조국이 잘한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돈을 벌고 겉으로 나는 좌파다. 아니, 위선자 새끼죠. 온갖 기득권자들이 하는 거. 강남에서 지성인이요, 뭔가 가진 자요,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정점에 오른 자들, 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결국 나는 이념적으로는 좌파다 이거야. 그런데 예도가 볼 때는 이념적으로 좌파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 완전 위선자죠. 딱 문재인 과예요. 대통령까지 한 자가 조국의 SNS를 따라다니며 좋아요를 눌러대고, 정말 유치해서 유치원들 또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같은 편을 먹어서 정말 말이 안 나와, 문재인이가 하는 짓은. 그런데 정무 감각으로 볼 때 조국은 문재인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이념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습니다.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파는 정치인들 한번 봐봐. 무슨 이념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 강남 좌파에 대비되는 미국 민주당을 보면은 그 대표자가 오바마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잖아. 이들은 이념적으로는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조국한테 이념도 없어요. 뭔 이념이 있어, 이 자가. 법실중주의자요, 엘리트주의자요, 정무 감각으로 따지면 정치적 금치산자 정도 되는, 자기 당 내부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은커녕 오히려 그걸 비판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반 국민들을 고발하는 수준이야, 여러분. 이게 딱 조국의 얼굴인 거야. 지금도 김용남 후보랑 네거티브 점만 버리고 평택을 위하여 뭘 할 건지 말 한마디 하는 거 봤어? 매일 페북에는 뭘 처먹었는지 음식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그걸 빨아대는 국민들과 시민들은 어떤 뇌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가 강남 좌파라는 거야. 이런 위선자, 이런 무능한 위선자,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이런 유치한 무능한 위선자가
명품이 되어서 차기 대통령감이다. 차기 대통령은 조국이다. 이런 담론이 퍼뜨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낙관적으로 상징개혁 질서에서 오브제아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진원지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김어준, 유시민, 최욱 이런 자들인 거예요. 정준이, 최강욱. 정말 이름을 부르면서도 토가 나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응? 박구영이는 참 얘도가 철학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구영 같은 자를 보면 왜 여기에 붙어서 온갖 이데올로기를 입혀서 뉴스 공장의 개가 되었고 문파 귀족 패밀리의 주둥이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위선자 새끼들의 정치적 특징은 10년, 20년 동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검찰개혁. 이건 역시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실패했고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들인 거야. 어? 형사부를 키워야 되는데 특수부를 키워서 윤석열, 한동훈을 만들고 이들을 비판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인 거야.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이르는 그런 행동이 없을 정도야, 여러분. 하는 행동이 전부 다가 망상증 환자처럼 하잖아. 딴 세계에 가 있는 인간들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으면서 검찰 개혁의 주류는 우리다. 이 완전 이 담론을 뒤집는데 1등 공신이 김어준이잖아. 이 사기꾼 새끼. 응? 뇌는 딱 굳어서 정말 돌대가리 수준인 놈이 문파 귀족 패밀리의 오브제아를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도 이 검찰 개혁을 갖고 계속해서 장난질을 치면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정청래를 옹립할 거다. 보안수 사건 갖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난리가 아니잖아. 그죠?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이런 자들이 어떤 유튜브 권력에 빨대를 꽂고 있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딱 그림이 나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런 걸 갖고 이제 또 이재명 정부와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 개혁의 주류는 우리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바꿀 자들이 없다. 그게 국가에서 할 일이 검찰 개혁은 점도 안 되죠. 응?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AI 자본주의 기술 시대에 여러분, 트럼프 현상이 나타나고 세계 정세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이런 무능한 새끼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응? 미래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어? 얘도가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유시민과 김어준의 말을 신의 말처럼 떠받드는 50대 말부터 70대 초반까지 진보 진영 시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요, 스카이 나왔다고 취직해서 평생 먹고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세대처럼. 어? 미래 사회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AI 충격파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이 확실한 직업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어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찰 개혁만 외쳐서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자 나오면요, 하루아침에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거지. 검찰 개혁의 상징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진행시켜 놓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조국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둔갑한 거야. 보안 수사권 갖고 계속 장난을 치겠지만은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지난해 정도 되죠. 지난해 8월, 9월, 10월 조국 역시도 보안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죄야. 얼굴 딱 받고 그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가 있는 거야. 큰 그림을. 앞으로 AI 시대 철학자로서 놓고 볼 때요, 김어준 같은 놈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스토리텔러를 할 수 있는 자, 전체 이야기를 꾸미면서 만들어가는 자, 맥락을 놓고 AI를 사용하는 자, 이런 자들이 먹고 삽니다. 이건 김어준의 탁월한 능력이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민주당을 장악하고 차기 조국을 세울지 그림대로 되겠어? 그래서 이 새끼들은 10년, 20년 동안 한 정치는 검찰 개혁밖에 없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몇 개월 만에 이걸 수사 기소를 분리시켰잖아, 그죠? 그리고 문재인이는 특수부 검사를 사용하기 위하여 썼잖아. 이재명 대통령은 안 썼어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야. 그런데 조국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것도 어디서 나온 빠롤이겠어? 뭐 당연히 뉴스공장, 알릴레오, 그리고 최우, 매불쇼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전부 다가 대국민 사기를 벌이는 거야. 얄팍한 법 기술 지식 갖고요,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가 뭐야? 검찰 개혁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뭐, 이 새끼들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조금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알고 있는 친일파, 이걸 갖고 또 선거만 되면 장난을 치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리박스쿨로 딱 몰았잖아. 김용남도 같은 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새끼들이 잘 써쳐먹는 정치적 수단이 뭐야? 정말 더러운 놈들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 참사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걸 다시 선거철에 소환해서 언급하면서 본인들이 정의로운 채 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능력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할 수 없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호, 이태원 등등. 그래서 조국이 이쪽 문파의 더러운 피의 어떤 그 세력들 가운데서는 가장 정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가 정의로운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런 오브제아를 유지하는 게 뭐야? 유튜브 권력인 거야. 이게 아니면 조국 같은 인간은 정치 무대에서 벌써 사라졌겠죠. 이런 위선자, 무능한 자, 그리고 피해자 파리. 이게 노무현을 팔아서 오늘날까지 민주당의 빨대를 꼽은 정치인들 봐봐. 전부 다가 감성파리밖에 없어.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 시각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거시적인 안목이 없는 거야. 정치를 마치 무슨 닭싸움 하는 걸로 아는. 그래서 이 자들에 의하여 가스라이팅된 시민들과 국민들은 정치가 검찰 개혁, 그리고 친일파를 구분할 수 있는 역사관, 그리고 국가의 참사를 이용하는 정말 더러운 놈들일 거야. 이런 아픈 사건을, 그죠? 선거철만 되면 소급해서 정의로운 채 하는 이런 식의 정치. 정말 징그럽습니다. 지금 뒤에서 김어준이가 딱 지원 사격하고요. 뭐 유시민, 최욱 등등, 박시영 TV, 새날 지원 사격하고 김용남과 네거티브전 벌이느라고 정신없잖아. 이 무능한 위선자 새끼가. 거기다가 정의로운 책까지 해. 그러니까 검찰의 피해를 입은 게 본인이 무능해서 그런 거고요. 그 부채의식은 사실은 문재인에게 가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문재인이가 조국과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를 내치고 윤석열을 선택한 거잖아. 문재인은 아버지고 윤석열은 아들이라며. 이런 사상 검증은 왜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사과 한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뻔뻔한 위선자 새끼들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금치산자요, 무능력한 이런 놈들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딱 이런 현실인 거야. 강남 좌파,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좌파 운동을 했던 거죠. 그 출발점이었던 장자크 루소가 조국 같은 자가 인민을 대변한다, 일반 의지를 대변한다 하면서 바로 저격해 버릴 거야. 이런 위선자 새끼가 좌파라는 이름을 팔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세계 좌파 인사들이 코웃음을 칠까요, 여러분? 이 자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이번 기회에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패배해도 이 유튜브 권력들이 또 이렇게 합세하고 문파의 더러운 피, 문파 귀족 패밀리, 가족 사기 집단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만져서 또 작당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날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미래 없습니다. 이런 위선자 새끼가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 오히려 기득권자여 자기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식 교육과 그리고 자본 증식에 있어서 열심히 활동했던 자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 셀럽놀이 역시도 공익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1인 셀럽 기업이에요. 조국당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득을 위한다? 사익 집단이라는 거야. 이런 자가 계속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말아쳐먹겠죠. 이번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말 가짜는 거죠. 그러나 발목을 잡으면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지랄을 떨 거다 계속. 이런 위선자들, 정치에서 무능한 것은 가장 좋지 않은 악덕이야, 여러분. 정치에는 도덕적 선, 이런 선도 없지만 이 새끼들이 도덕적 선보다 더 중요한 게 능력이야. 정치에서 무능한 것은 최고의 악덕이야, 여러분. 이런 놈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고 국가를 운영한다. 가족 사기단이 다시 점령하는 거죠.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서 계속 진행되어 가는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